리시트는 말 그대로 영수증을 말해요. 그러니까 이 영수증은 언제 필요하냐면 보통 디파짓이나 첫 달 방세를 뷰잉을 하고 나서 집을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지불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계약서가 아예 있는 집이면 있는 계약이면 상관이 없어요. 리시트가 굳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왜냐면 그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들어갈 거니까. 근데 대부분의 여기 처음 오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워홀러분들은 그렇게 집 자체를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. 왜냐면 집 계약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, 현실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남들이 살고 있는 집에 쉐어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정식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때 계약서를 쓰지 못하니까 대신 차선책으로 꼭 이제 보통 써야 하는 게 뭐냐면 리시트예요. 그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지불한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대상이 예를 들면 뭐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을 관리하는 하우스 홀더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는 집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지불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우스홀더가 그 돈을 받았다고 치면 하우스홀더한테 뭐 종이에다가 뭐 수기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타자를 쳐서 내가 몇 날 며칠에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영수증 디파짓 플러스 첫 달 방세로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. 그 사인까지 해가지고. 왜냐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시트는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빌은 공과금을 얘기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집 전기세 혹은 집에 나오는 가스 비용 혹은 또 인터넷 혹은 또 TV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. 그 아일랜드는 집집마다 TV가 있는 집이면 TV를 뭐 보건 안 보건 떠나서 집이 TV가 있는 집이면 TV 라이센스라고 하는 그 비를 1년에 160유로를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뭐 집집마다 다르기는 해요. TV 라이센스 아예 안 내고 있는 집도 있고, 근데 아일랜드 현재 현행법 상으로는 TV가 집에 있는 집이면 그 TV를 사용 중이건 안 사용 중이건 떠나서 항상 TV 라이센스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년에 160유로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기간에 맞춰서 사람 수에 또 나눠서 그렇게 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빌에는 TV 라이센스도 포함이 됩니다. 방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보통 더블룸, 뭐 트윈룸, 혹은 뭐 트리플룸, 혹은 뭐 싱글룸,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도대체 더블룸하고 트윈룸의 차이가 뭐지? 둘 다 그 2를 의미하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 침대를 얘기해요. 보통 싱글룸이라고 하면 싱글 베드, 그러니까 혼자 잘 수 있는 싱글 베드가 있는 룸을 싱글룸이라고 보통은 하고요. 그리고 더블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더블 베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침대에 두 명이 잘 수 있는 침대를 더블 베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더블 베드가 있는 룸을 더블룸. 그리고 트윈룸은 뭐냐면 두 명이 역시 살 수는 있는데 트윈 베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베드가 다른 베드 두 개가 있어서 보통 트윈룸이라고 하면 두 명이 각자 다른 각각의 베드에서 생활을 하는 거를 트윈룸이라고 그래요. 또 트리플룸은 말 그대로 침대가 세 개가 있는 룸이 트리플룸이 되는 거고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집 종류, 그 방의 종류는 보통 침대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스튜디오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무슨 레코딩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튜디오는 우리나라의 원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방이 크게 하나가 있는 집이에요. 당연히 화장실은 제외하고, 화장실은 보통 딸려 있으니까 크게 방 하나에 거기에 주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하나의 공간에 주거하는 형태를 스튜디오라고 그래요. 노티스는 말 그대로 알림을 해주는 걸 말해요. 그래서 집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노티스는 내가 이 집을 언제 나가겠다라고 미리 알림을 하우스홀더 혹은 랜드로드,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잖아요.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랜드로드가 될 수 있고 하우스홀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미리 알림을 해주는, 공식적인 알림을 해주는 걸 말해요.
그래서 노티스 같은 경우는 구두로 뭐 해도 괜찮은 집이면 구두로 할 수도 있고,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서면 노티스가 제일 좋아요. 뭐 편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뭔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노티스를 주면서 내가 언제부터 내가 언제 이사를 나갈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, 보통 그 노티스 기간 같은 경우는 계약마다 다르긴 해요.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4주 노티스가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먼저 노티스 기간을 처음에 이사를 들어가실 때부터 노티스 기간이 이 집은 어떻게 되냐, 이 계약은 노티스 기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봐서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해요. 왜냐면 뭐 살다 보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기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또 계획이라고 하는 게 변경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 전에 노티스를 줘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니까 집을 들어가실 때 이 집 노티스는 어떻게 되나요? 노티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물어봐서 그 기간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항상 집을 나가기 이전에 그 노티스 기간을 맞춰서 내가 4주 뒤에 나가야 되면 4주 전에 나 4주 뒤에 몇 날 며칠에 이사를 나갈 것이다 라고 노티스를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 노티스 기간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그 계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입주를 하실 때 노티스 기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, 노티스는 꼭 집 구할 때가 아니더라도 보통 직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.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냐면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. 내가 직장을 언제 그만둬야 되는데, 보통 또 아일랜드 일반적으로 일 관련된 노티스는 4주가 보통 4주 노티스가 기본이기는 해요. 그래서 또 계약에 따라서 뭐 2주 노티스가 있는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4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,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4주가 보통은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뭐 직장을 언제 그만둘 예정이면 그 4주 전에 미리 내가 고용주한테 이때쯤에 일을 그만둘 것이다, 이때가 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노티스를 준다 라고 표현을 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또 다른 용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집 구하기와 관련돼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코멘트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의 카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